네, 지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한 교민들 전세기를 타고 1차로 368명이 귀국했습니다. 대부분은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18명은 국내 검역에서 또 기내 검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요. 지금 우한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교민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명의 교민이 가 있는 아산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취재기자가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낮 12시 50분쯤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 200명이 이곳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경찰버스는 순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다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인재개발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곳 아산 임시생활시설에 들어온 교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이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질병관리본부의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면회와 외출은 금지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주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5제곱미터 규모 생활관에서 혼자 지내지만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이 공항에 도착한 뒤 1차로 발열 여부 등을 검사했지만 임시생활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도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에 들어갔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상황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교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오늘 열린 주민대책회의에서는 논의 끝에 인재개발원 수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충남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진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교민들 잘 도착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여 전인 오후 1시 20분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 5대가 먼저 이곳에 도착했고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16대의 버스가 도착하면서 이곳 인재개발원 안에는 모두 150명의 교민이 수용됐습니다. 버스 행렬 진입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경찰 1000여 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전히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주민들은 오늘 오전 국가적 위기 돌파에 동참하자는데 뜻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도로 옆 집회 천막에 나와 있던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교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용 반대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는 모두 200개가 넘는 객실이 있는데요. 유아를 제외하고 수용 교민 1명당 한 곳에 객실을 쓰게 됩니다. 정부는 의료진 등 합동지원단 40여 명을 투입해 하루 2번씩 교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교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이곳에서 정부의 감시하에 24시간 외출과 면회가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생활하며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인근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충북혁신도시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했고 진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아산과 진천 연결해 봤습니다. 자, 승현님. 368명, 한 명이 늘었어요. 원래 367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50명은 아산과 진천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18명이 기내에서 또 내려서 국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었다 그러죠? 원래는 이제 한 명이 기내 탑승하기 전에 발열이 있었습니다. 발열이 있어서 아마 탑승이 거부됐는 이거는 것으로 중국 검역에서 중국 검역 걸린 강국에서 거고요.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기내에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12명이 이제 발열 증상이 보였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보면 이제 1층과 2층이 있는 비행기였는데 큰 이건 비행기니까요. 2층이 747이니까. 2층 있는 비행기라서 밑에 있는 그 무증상자들과 격리를 해서 12명이 돌아오시게 되었고 네. 또 돌아와서 국내에서 검역하는 과정 속에서 6명이 또 발열 증상이 있어서 그 18명은 1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고 4명은 이제 중앙대병원으로 가서 지금 엄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돌아오신 이제 350명이 계시는데요. 네. 350명께서는 이제 200명은 이제 그 충남에 있는 아산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그다음 150명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가서 지금 각각의 개별 어떤 그 객실에서 14일 동안 굉장히 잘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상후 향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오전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원래 김포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한 8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검역 수속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착한 걸 보면 아까 아산에는 한 1시 정도, 그리고 진천에는 조금 더 늦게 도착을 했네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 11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역을 하는 데만 한 3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그러네요.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부터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동을 했고 일반 게이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탑승객들이 가지 않는 곳을 통해서 이 장소를 마련을 했고 게이트도 별도의 장소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검역을 했습니다. 단순 뭐 발열 검사 정도라고 하지만 인원수가 일단 300명이 넘는 상황이었고 또 그 처음에 내렸을 때 먼저 기내에서 발열한 분들은 격리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같은 것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중국에서 한번 검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기내에서 하고 근데 기내에서 열이 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게 12분이고 네네. 나머지 6분은 국내에 와서 국내에 도착해가지고 검역을 했더니 또 열이 나더라라는 거고. 이게 지금 뭐 확진이라든지 뭐 아직 의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열이 난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준이 일단은. 37.3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미열이라고도 볼 수 엄격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아주 적용했다고 엄격하게 볼수 따지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원래 아산 진천 지역 주민들 어제 오늘 아침까지 뭐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반대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들이 크긴 할 텐데 오늘 보니까 다들 그냥 무사히 버스들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그래도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뭐 대성적 차원에서 그 진천과 아산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어차피 우한에 계셨던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분들이 잘 격리되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SNS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안전하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나오면서 진천과 아산이 대성적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물리적 충돌 없이 지금 들어가게 했고 아산과 진천에 계시는 이제 그 지역 그 국민들은 정부에게 정말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대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그 고국으로 귀국하신 국민들을 받아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2차 전파가 나오지 않도록 물론 계시는 분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그들의 어떤 자유도 분명히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에 계시는 분들도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국가도 대성적 차원에서 지역에서도 똑같이 대성 차원에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는 엄격하게 그들의 어떤 잘 세밀한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네. 안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국가의 어떤 지시를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산과 그다음에 진천에 계시는 분도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잘 보시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물론 수용하는 거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우리 교민들은? 지금 정부가 세워놓은 대책은 사실 거의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 솔직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감금에 가까울 정도의 격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애초에 두 곳의 시설을 필요했냐면 2인 1실까지도 고려를 했다가 1인 1실로 규정을 했고 물론 12살이 안 된 아이의 경우에는 뭐 보호자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어머나, 예외를 아빠 두고 있어야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방에서 원칙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올 수 없고 방에서 나올 때조차도 발열 검사를 해서 복도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외출을 한다거나 외부인과 면회하는 것도 일절 금지가
유지가 됩니다.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관이 서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상 그런 정도의 관리가 아니냐, 감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TV, 신문 같은 것들은 보급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혹시라도 뭐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 같은 것도 같이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주간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접촉,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정말 가까운 대면 접촉이 아니라는 대기를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변 계신 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공기를 타고 바이러스가 날아가지는 않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전문가들도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을 통해서 도시락을 그러면 방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넣어드리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식당에서 같이 모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막은 셈이고요. 화장실도 안에 있고. 예, 화장실, 샤워 시설 다 갖춰진 연수실 방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료진들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죠. 의료진들이 있지만 이제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을 할 거고 하루에 2번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발열 검사를 하는데 하루 2번 그때는 검진.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발열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엄격하면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물론 동의들은 하셨죠. 네, 동의들은 하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헌법상 자유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유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신체의 자유죠. 이분들은 사실 신체의 자유를 많이 제한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혼자 2주를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뭐 우리 뭐 출입국 관리법에도 유사한 규정도 있기도 하고 헌법상으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좀 정도가 약한 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선택에 따라서 자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말하는 호텔이라는 숙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좀 정도가 약한 쪽으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냐. 의료계에서도 좀 과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행기 안에서도 12분이 또 발열했고 내려서도 6명이 발열을 했고 뭐 국가적인 어떤 사실 이게 공포로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어쨌든 이상의 최대한 과하다 싶을 그렇죠. 정도로 해야 필요 되지 이상의 않나 지금 싶은 상황에서 생각이 듭니다. 안에 계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분들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리라고 믿고요. 네. 그걸 감수하시는 게 다른 국민들과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지금 1차 전세기가 왔고요. 남은 분들이 또 중국에 한 300명 가까이 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세기도 곧 올 텐데 와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14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 보면 네. 최장 장복기가 14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특별한 어떤 유증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시는 게 맞는 일이라고 바라보고요.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격리가 되어 있는 것은 혹시나 이 안에서 제2차 감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어떤 그 방식을 주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오는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한에 있는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돌아와서 국가가 주시는 정확한 어떤 그 지시를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그 자유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이게 패닉 상황이라고 WHO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이해해 주셔서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 조금이라도 발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정말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들의 어떤 지시를 잘 좀 따라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잘 관리하고 주시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추가 확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녁에 6명으로 늘었고요. 오늘 아침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모두 7명이 됐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5번 확진자는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제 5번 확진자가 나왔고 5번 확진자 나왔고 그다음에 6번째 확진자는 조금 의외였는데 3번 확진자와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라 그냥 식사 정도를 했는데 이제 확진자로 나왔고 이제 7번째 확진자는 23일 날 중국에서 이제 그 청도를 통해서 우한에서 청도 이분은 우한 갔다 오신 분이군요. 예에서 돌아오셨는데 23일 날 돌아오시고 뭐 26일, 7일, 8일 정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이제 29일 날 기침이 좀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7번하고 그다음에 5번 확진자의 어떤 동선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네. 여기서도 2차 감염자가 좀 나오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는 좀 철저한 어떤 그 역학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극장에 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극장이 지금 임시적으로 폐쇄가 됐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극장 그분이 다녀가신 극장을 폐쇄를 하고 사실 이제 그 극장에 출입하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곳조차도 이제 소독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대기에 떠도는 그렇게 상존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역 작업만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요. 근데 혹시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소독하고 부분들에 있는 대해서 소독 작업을 부분이겠죠? 했고 뭐 2, 3일 정도까지만 2, 3일 정도가 사실 지나지 않아도 충분히 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설령 그걸 안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이용은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장 측에서 선제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확진자들 중에서 나머지 확진자들은 다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서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었던 분들일 텐데 지금 방역 당국이 주목하는 환자 6번째 환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3번째 환자를 만났는데 국내에서 지금 사람 간의 접촉, 그렇죠. 2차 감염 예. 이게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게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3번째 환자랑 접촉을 했고 3번째 환자의 지인이라서 네. 한 2시간 가량을 같은 식탁을 놓고 이제 대화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불고기 먹었다고 예,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았던 편이죠. 2시간이면 꽤 오랜 꽤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거리도 가깝고요. 1시간 정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라서. 근데 이제 그분이 왜 이렇게 했냐를 또 보니까 3번째 확진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물론 무증상인데 전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잠복기에도 몰랐을 수는 전이됐다. 있겠죠. 그렇죠.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고 지금도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잠복기는 지났지만 증상만 없을 뿐이야, 이런 걸로 지금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잠복기 전염은 안 되는 걸 예. 과학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얘기해요. 몸속에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네.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활성화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그 이전에 구조라는 게 사스나 메르스도 그랬었고 똑같은 거죠. 어차피 비슷한 바이러스가 같은 코로나 변이가 된 바이러스인데.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3번째 확진자를 만났던 분이 한 95명 가량이 되거든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고 다행히 그렇게 큰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다. 상태는 건강 상태는 많이 양호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를 할 때는 일반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본인이 스스로 격리하는 뭐 능동 감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2시간 가까이 같이 붙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자가 격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2m 간격 정도에 서 있었으면 저희들이 밀접 접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밀실 접촉자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언제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그 전염병에 있어서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는 점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저희들이 지적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밀접 접촉자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분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차후에 저희들이 이게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나서. 우리가 그걸 따지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런 부분에 접촉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분들 다 같이 격리 조치를 하고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미래로 나가는 격리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슈퍼 전파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3번째 확진자로부터 지금 2차 감염이 네네.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매개가 돼서
또 다른 2차 감염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3번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원래 그 발병했는 시간도 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틀 전에 바꾸어서 원래는 74명에서 95명의 접촉자로 그랬었죠. 늘어났던 점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특정 의료기관, 글로비 의료기관에 있었고 음식점, 한일관, 도산대로에 있는 본죽, 그다음에 호텔 유부 이런 가게 그러니까 서울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일산 지역까지 지금 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어떤 동선의 어떤 루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3번 접촉자와 좀 접촉했는 9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중에 밀접 접촉자가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밀접 접촉자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조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좀 집중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을 맺은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분들이 일상 접촉자에서 밀접 접촉자로 바뀌어서 저희 관계 당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추적 좀 역학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한번 긴급위원회를 열었는데 결국 국제적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일주일 전 22, 23일에 걸쳐서 이제 위원회를 한번 열었었고 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제 비상사태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일주일 만에 열어서 보니까 이미 18개 국가에서 98건의 발병 사례가 발병이 됐고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곳에서 다 있고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미를 빼놓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WHO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게 병원이라든가 치료 이런 데에 좀 대비가 덜 돼 있는 조금 뭐 의료시설이 떨어진 국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라는 거고 다만 중국 내부에서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10,000명에 육박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이게 지난해 12월에 발병을 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확 터져버린 거지 그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 간의 교역이라든가 교류 자체를 막는 그런 정도는 공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것 보고 같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뭐 빠져나오거나 하고 있지도 않고 중국 당국도 방역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사태 자체가 2009년 이후로 지금 6번째거든요. 중간에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내려졌었는데 전파력 하나만큼, 그러니까 치사율은 아직까지는 높진 않지만 전파력 하나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1,100만의 도시가 저렇게 이렇게 격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 그 불가능했을 워낙 겁니다. 공권력이 강하니까. 예, 가능하니까. 그래서 중국 안에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도 조금 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보내는 것도 굉장히 그게 까다롭게 왜 하고 그런가 하면 있습니다. 위험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위험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워낙 많은 숫자가 급격하게 제이코브를 걸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중국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 우리나라도 좀 대응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는 경보 단계로는 지금 3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심각이 봅니다. 마지막이고, 예, 심각이 지금은. 마지막인데 2단계인 경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위에서 경계 심각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심각까지 가려면 유행이나 확산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뭐 2차 감염자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능동 감시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이 조사 대상, 관리 대상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이고 이게 전혀 예상외의 곳에서 발병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나왔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예,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중국의 특수한 상황, 중국이 초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확 유행처럼 나왔지만 그게 더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상황 자체는 아직은 경계에 머무르고 있고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야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는 또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